안녕하세요. 오늘 발달심리 7주차 강의입니다. 저번 6주차에 우리 유아기에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7주차부터 아동기에 발달할 거고, 아동기는 이제 7주차랑 8주차로 내용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동기 발달은 신체 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하고, 이제 뒷부분에 다음 주에는 언어 발달이랑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동기랑 청년기는 우리가 2주씩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오늘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 그리고 영상 하나를 더 올려드릴 건데, 그거는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배운 개념들과 관련한 연구를 찾고, 읽어보고 이럴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7주차 들어가기 전에 6주차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재를 한번 255쪽을 펼치시면 유아기의 신체 발달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신체 발달은 이제 신체적인 성장에 대해서부터 나오는데, 신장이랑 체중이 증가하고, 신체 비율이 그 영아기 때보다는 하체가 길어지고 가늘어지는 거, 뼈도 성장하고요. 그리고 뇌도 뇌하고 신경계가 유아기에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걷기, 달리기, 뛰기가 가능하고 공도 던지고 받을 수 있고요. 그림도 이제 소근육 발달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로 넘어가면은 유아기의 인지 발달은 이제 전 조작기였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 가지 단계를 또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기 이렇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직관적 사고기 이렇게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어요. 보존 개념, 유목보함, 서열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도 또 나올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로 넘어가면 언어 발달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억 발달도 있는데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기억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억 용량이 증가한다는 거랑 기억 전략들이 몇 가지 나왔죠. 주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시연하는 거, 시연을 통해서 이제 전략인 거죠. 어떻게 내가 잘 외울 수 있는지, 조직화도 이제 기억 전략이고, 정교화 이런 것들, 그리고 기억한 걸 다시 꺼내는 그 전략도 인출 전략 이렇게 주요한 기억 관련된 개념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은 이제는 그 영아기에 비해서 그 단어수라던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발달해서 문법적인 형태소를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뭐뭐뭐가, 엄마가 이렇게 가짜를 붙이는 조사나 어미를 붙이게 되는 부분이 유아기에 발달한다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정서 발달에서는 정서 이해랑 정서 규제 능력, 부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유아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놀이 부분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론별로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거 얘기했었고, 또 놀이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성역할 발달도 얘기를 했었죠. 성역할 발달에 대해서도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또 성역할 발달과 관련해서 성도식 이론, 성역할 초월 이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사회화와 가족의 영향, 가족 구조의 변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아동기 발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건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 측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은 8주차, 9주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중간고사 때까지도 거의 지금 학교들 분위기가 비대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대체 과제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9주차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동기를 연달아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7주 8주에 아동기 하고 9주차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드릴 거고 그거는 7주차부터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7, 8, 9주차에서 그 스텝을 밟으면서 과제를 완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9주차에는 그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자율학습으로 과제를 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기는 몇 살부터죠? 네, 6세에서 11세. 6세에서 11세가 아동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갔다 거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도 되고 또래 집단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를 학동기, 도단기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단기라는 말은 약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게 그 갱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재 나오면은 네 설명에 있을 텐데 이렇게 무리지어서 몰려다닌다고 해서 도단기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는 유아기나 사춘기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네, 이때를 이제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신체적 성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유아기나 영아기 이때에 비해서 아동기의 신체 발달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에요. 그리고 성장은 네, 어떻게 돼요? 꾸준히 지속되죠. 계속 키도 크고 체중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말, 그러니까 이때 한 4학년, 이때 사춘기 시작할 때죠. 이때는 성장 급등으로 인해서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의 크기가 우리 비율도 저번 시간에도 봤었고 그 전 시간에도 봤었는데 신체 비율, 네, 머리의 크기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 성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고요.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지는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성장통을 호소하기도 해요. 네, 저희 아이도 가끔씩은 성장통을 호소를 하는데 제 아들이 지금 9살이라서 예, 아동기에 해당을 합니다. 성장하는 신체에 적응하느라 근육이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게 성장통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장통을 잘 못 느끼고 자랐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성장통을 좀 느끼면서 자라셨나요? 성장통이라 하면 이런 근육통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심리적인 성장통을 더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 기능도 발달이 일어나는데, 운동 기능의 발달 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8살 요때쯤에는 대근육, 소근육의 기본적인 운동 기능이 거의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모든 운동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달리기도 잘하죠, 이때. 엄청 저보다 더 잘 달리는데. 줄넘기도 잘하고. 근데 줄넘기는 좀 아이들마다 이 발달을 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줄넘기를 엄청 빨리 잘하는 애들도 있고, 네. 자전거, 이제 두발 자전거도 타는 시기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네, 수영도 아이들이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때의 운동 기능은 유아기에 비해서 훨씬 정교하고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 기능은 개인차가 다 있어요. 우리 성인들도 사실 운동 기능은 개인차가 크잖아요. 네. 남자아이들은 17살까지 운동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아이들은 좀 더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운동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 아이는 놀이터 가거나 하면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계속 하려고 하고 네, 그 예전에 청소년들 봐도 남자 아이들은 뭐 농구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축구도 많이 하고 점심시간에 꼭 막 축구하고 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13세경에 이제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점점 쇠퇴하거나 기존의 능력을 유지하는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네. 여자애들도 요새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동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애들끼리 노는 거 뭐 그런 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말뚝박기도 했고 다방구 이런 거 했었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지만 뭐 축구, 농구 이런 거를 막 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피구는 좀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네. 힘이 더 세고, 그리고 대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뛰어나고 소근육 사용을 하는 그런 체조나 수공예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요런 그 운동 기능의 발달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서는 그 이전에 이제 유아기까지 대근육, 소근육 운동이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유아기에 잘 수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근육 운동 기능이 이제 습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아이스 스케이팅, 수영, 줄넘기, 야구 뭐 여러 가지 테니스도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대근육을 활용하는 스포츠가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근육 운동 살펴보면 중추신경계의 수초화,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됐었죠. 네, 수초화가 계속 이제 발달을 하면서 증가를 하면서 수초화가 뭐였어요? 그 신경 전류가 전달이 잘 되도록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수초화가 증가를 하면서 신경 전류 전달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달 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근육에 더 빨리 전달되고 그러면서 근육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소근육 운동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손가락의 사용 능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 이때 초등학생들인데도 뭐 기타를 잘 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요. 네. 그런 건 이제 손가락을 되게 미세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공예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때가 뭐 4학년 이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십자수 이런 것도 아이들끼리 많이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손과 손가락이 사용을 이제 잘하게 되면서 독립심이 증가하게 되죠. 이건 사실 엄마 입장에서 엄청 편해지는데 양말도 혼자 신고 뭐 옷도 혼자 입고 물론 이거는 유치원 때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하게 되고 단추를 잠근다거나 지퍼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어릴 때는 잘 못했던 것들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것도 좀 더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씨 쓰는 능력도 손가락 사용 능력이 증가하면서 그 옛날에는 크레파스로 막 쓰던 거를 연필 이런 걸로 잘 쓰게 되고 글씨 쓰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 발달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와 질병이에요. 네. 사실 영아기 때는 감기라도 걸리면 엄청 이제 불안하고 열이 많이 올라갈까봐 그렇게 했다가 뭐 유아기 때도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영아기 때보다는 좀 그 불안이 엄마 입장에서는 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제 6살 이상이 되면 사실 이제 감기 걸려도 조금 며칠 고생은 하지만 금방 낫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덜 불안해졌고
좀 크게 아픈 일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유아기에는. 죄송해요. 네, 아동기에는. 네. 그래서 유아기에 비해서 면역력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아동기 때는 이제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가고, 친구 집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 말고도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전염성 질병 노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기는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잘 걸리는 질병은 중이염, 편도선염, 수두, 백일해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때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사고 발생. 사고가 잘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요때는 아이들이 막 엄청 뛰어다니고 저희 아이도 놀이터에 가면 그 미끄럼틀을 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꼭대기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무슨 뭐 집 같은 모양이 막 있는데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위험한 행동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즐거워하고 자기가 여기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막 기뻐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애들이 이런 사고 발생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고가 작게 다치는 거면은 이제 뭐 치료하고 나으면 되는데 크게 다칠 경우에는 사망과 신체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것들을 예전에는 아예 막 손도 못 대게 하다가 이땐 자기가 뭐 라면 끓여 먹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뭐 화상 사고, 그리고 이게 약인지 모르고 덜컥 먹었다가 약물 독극물 사고 삼켜서. 네. 그리고 롤러브레이드나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은 이때 이제 슬슬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도도 빠르고 타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관리와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영양 부분도 뭐 내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요때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계속하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5가지 식품군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거. 이건 사실 뭐 전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죠. 네, 근데 요때 이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나이에 따른 그 칼로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인데요. 보면 1에서 3세까지는 1300칼로리, 4에서 6세까지는 1700칼로리, 7에서 10세까지는 2400칼로리가 이제 권장된다고 해요. 네. 네. 그 사실 어른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권장되는 그 칼로리 양이. 네. 네, 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렇게 가면 이 필요량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운동량도 부족한데 신진대사도 떨어지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먹어도 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도 요새 비만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섭취를 하거나 좀 영양소가 그 영양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먹거나 하면은 비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거 많이 먹거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비만에 대한 건데, 비만은 우리나라 아동 중에 10%가 비만이라고 하고요. 비만은 어떤 걸 비만이라고 하냐? 정상 체중보다 20% 이상의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거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운동 부족, 과식 이런 것들이 비만의 원인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아동기 비만에 대해서 조금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38쪽인데 이제 유전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이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의 70%가 비만이 되고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다 비만이 아니면 자녀의 10%만 비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만 인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비만 인자를 통해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렙틴은 뭔가 시상 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물질인데, 이 시상 하부가 식습관이랑 관련된 뇌 부위이기 때문에 렙틴이 비만이랑 관련이 되고,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경우는 렙틴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운동량 부족. 이건 사실 현대인이 참 많이들 겪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헬스장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워낙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열량 소모가 적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뛰어노는 게 훨씬 줄고, 학원도 많이 가고, 뭐 컴퓨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네, 그런 거를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도 많이 하고 TV도 많이 보고 전량 소모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챙겨서 밖에 나가서 같이 놀고, 저도 같이 덩달아서 운동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귀차니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해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학원을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얘가 태권도 학원을 원래 다녔다가 못 다니니까 아이가 너무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 사람이 별로 없고 하니까 놀이터라도 데려가서 좀 운동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르게 조절하거나 해소하는 게 아니라 막 가공식품, 단 거 이런 걸 막 먹는 거죠. 이것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만족을 얻는 정도가 부족할 때도 아이들이 먹는 쪽으로 이거를 대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성인 상담할 때도 섭식장애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를 상담하다 보면은, 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이제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얼굴도 엄청 피부가 뽀얗고 예쁘게 생긴 학생이었는데, 먹고 토하는 이게 몇 년째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는다는 게 일반식 정도로 먹다가 참다가 하루는 막 빵을 몇 개를 사놓고 막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날 어떤 관계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되게 뭐 친한 사람에게 자기가 좀 휘둘리는 경험을 한다거나 되게 외로운 그런 상황에 처한다거나 요럴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 비만인 아이들인 경우에 특히 더. 네. 비만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연령에서든지 심각한 신체적, 의학적 문제를 초래하죠. 비만이.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 이제 비만인 경우에 학교에 가면 놀림도 받고, 또 요새 워낙 그런 신체 이미지가 좀 왜곡되어 있잖아요. 여러 대중 매체 때문에 진짜 스키니해야 좀 보통처럼 생각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스스로도 자기가 비만인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죠.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때 이제 놀림을 받거나 하면 자기 바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우울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만은 좀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비만은 좀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비만 관리 방법 교재에 나온 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식습관 바꾸고 운동시키고 이런 행동요법이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더불어서 아이가 어떤 이유로 과식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 치아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질병은 뭐 감기가 제일 흔하고 그다음에 이때 아이들이 알러지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알러지는 심각한 만성 질환인데 뭐 음식 알러지 되게 많죠. 아니면 그 약물 알러지, 꽃가루나 먼지, 화장품이나 비누 제품, 주사 바늘이나 곤충 이런 알러지들을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식도 많이 나타나죠. 아동기에 보편적 질병이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천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천식을 이렇게 앓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게 잘 안 낫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아동기에 이제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이제 성인들은 주로 암이 걸리는 부위가 폐, 위장, 췌장, 유방, 자궁, 전립선 이런 쪽으로 이제 암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좀 달라서 백혈구, 뇌, 뼈, 근육, 신경계통 이런 쪽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치아. 네, 아동기 때는 이제 전리가 계속해서 빠지죠. 그래서 1년에 약 4개씩 연구치료 대체가 된다. 그래서 이때 아동기 때는 치아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치아 관리를 잘 안 하면 충치 많이 발생하고 잇몸 질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 닦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어른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네, 저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치과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체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